2주에 한 컷 마지막 사진은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네, 계엄령 위반했다던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생 끝에 사망한 아들이 영정을 꼬가는 어머니의 그 심정 사실은 헤아리기 힘듭니다. 평생 그 아들이 못다 이룬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소선 여사가 그러니까 전태인 열사의 어머니인데 1980년대 신군부가 나왔을 당시에 이제 시위에서 노동자의 생활상을 연설하고 신군부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었는데 이게 재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신군부의 그 행위가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 계엄 포고령이 위헌이다, 무효다, 그러니까 위반을 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그 무죄가 나왔는데 그게 왜 41년 만에 무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직선제 개헌 이후에 거의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굉장히 늦었긴 했지만 당시에 이소선 여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노동자들한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징역을 살 일인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라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늦은 판결이라는 말씀인데 이 역사적인 선고를요, 유족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유족들이 직접 못 들었다고 해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 이 판결을 직접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판결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오전 10시 57분에 시작해서 11시 1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4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전태일 열사 동생이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니까 가족이 그 자리에서 좀 듣고 의미를 새기고 나중에 좀 인터뷰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듣지를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쨌든 이러한 그 역사적인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했었거든요. 법을 지켜라. 근데 정부라든가 사용자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는 가운데 일부 부문에만 다 몰아준 거예요. 여러 가지 편의를. 그래서 그 일부 부문은 지금 세계적으로 부유한 그 생활을 누리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그 부문은 아직까지도 소외가 되면서 특히 노동자들은 IMF 사태 이후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위상이 일부분은 더 추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태일 열사의 비극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인가. 그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전태일 열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 떠올려야 될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